토크볶이 가게는 20년 넘게 그의 가족을 부양해왔으나 이제는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압류될 운명에 처해 있다. 3천만 원이라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것들이었다. 아들마저 떠나버려 민호와 그의 아내는 답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마주해야 했다. 그의 평생을 바친 가게는 더 이상 그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단지 흐릿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토크볶이 가게는 한때 합정의 번화한 거리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식당이었다. 그곳은 그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던 장소였고 그는 아내 은주와 함께 한 끼 한 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껴가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빚은 점점 쌓여갔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봤다. 돈을 빌리고 아들에게 그가 이 일을 이어받아 가게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이를 거부했다. 대학을 마친 후 아들 서진은 가족을 떠나 자신만의 꿈을 쫓아갔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라도 이어가기를 바랐던 아들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갚을 돈은 없고 손님도 없으며 더 이상 앞에 놓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가게는 압류될 것이고 그가 바라던 밝은 미래에 대한 헛된 약속만 남을 뿐이었다. 매일매일 그는 그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 밤 압류 표지가 문에 붙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손님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대접하고 싶었다. 비록 내일이 끝날 날이지만 가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는 마지막 손님에게 가장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마치 이것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방 뒤에서 서 있는 순간처럼. 마지막 밤 가게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더 이상 남은 시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그동안 지나온 모든 일을 떠올리며 멈출 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 그는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모른다. 아내 은주는 항상 그와 함께하며 이 일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남편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실패는 그들 가족을 깊은 슬픔 속에 빠뜨렸고 그 누구도 이 충격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지 몰랐다. 내일이면 토크볶이 가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새로운 현실에 마주해야 했다. 꿈도 목표도 없이 그들이 수년간 쏟아온 열정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가기 전에 민호는 마지막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로 결심했다. 어렵고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는 적어도 마지막 순간 다른 이에게 진정한 가치를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 단지 마지막 한 끼일지라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늦은 밤 벽에 걸린 시계가 하루의 마지막 몇 분을 가리킬 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남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 마치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손님을 맞이했다. 피에르는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민호는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일반적인 간식거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는 호기심을 느꼈다. 민호는 천천히 토크볶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게의 대표적인 음식이자 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음식. 쫄깃하고 부드러운 떡,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 소스는 그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각각의 토크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부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유일하게 특별한 점은 이 음식이 누군가에게 준비하는 마지막 음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에르는 자리에 앉아 민호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았다. 그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그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손님이 음식을 칭찬해주면 민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고 그가 만든 음식에 자부심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피에르는 결제하려다 당황하며 가방과 지갑을 차례대로 확인했다. 잠시 후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백하듯 말을 꺼냈다. 저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가게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빚, 실패,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다. 이 순간 피에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때였지만 뭔가 그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피에르는 의도치 않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민호는 더 이상의 아픔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피에르를 바라보며 마음속 공허함 속에서도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였다. 괜찮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마치 마음속에서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이번 식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베풀미 아니었다. 동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민호에게 그것은 결단이었다. 고객의 자존심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가게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었다. 피에르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왜 민호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게가 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러나 그 말이 피에르에게 민호의 마음을 깊이 전달한 것은 분명했다. 피에르의 마음속에서 민호의 결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감정은 그를 강하게 울렸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고귀함이었다. 피에르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민호의 겸손함과 그의 고통 속에서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피에르가 떠나면서 그는 반드시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민호의 이 행동은 베풀미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절망을 느낄 때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이었다. 가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의 자존심과 이 순간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피에르는 어젯밤의 식사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돈을 지불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가게에 도착한 피에르는 문에 붙어있는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를 보았다. 영업금지, 재산 압류라는 문구가 그에게 충격을 안겼다. 피에르는 그 앞에 멈춰서서 그 글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오른다. 그때 민호의 아내 은주가 갑자기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피에르를 즉시 알아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피곤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은주는 피에르를 가게 안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앉아 조용하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긴 대화를 나누었다. 은주는 피에르에게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가게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가족이 함께 이겨낸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평생을 이 작은 가게에 바쳐온 남편이었다. 그 가게는 한 구석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고 민호는
정성과 열정으로 토크복귀를 만들며 살아왔다. 그러나 삶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경제 위기와 고객들의 입맛 변화, 그리고 끊임없이 쌓여만 가는 빚. 은주는 또한 아들 서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호는 서진이 가게를 이어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서진은 꿈을 따라 가족을 떠났다. 그로 인해 가정에 깊은 공백이 생겼다. 매달 민호와 은주는 갚을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더 이상 손님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가게는 압류될 수밖에 없었다. 은주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피에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은주가 말하는 각 이야기는 그에게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죄책감이 차올랐다. 피에르는 은주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강인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피에르에게 더 아픈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피에르는 갑자기 일어나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다. 피에르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지갑에서 큰 돈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은주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 돈은 어제 저녁 식사의 대금입니다. 피에르는 덧붙였다. 이 가게, 이 가족이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그 돈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이 민호와 자신이 간신히 되살릴 수 있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지금 이 순간 한 낯선 손님의 도움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에르는 은주를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결정임을 알았다. 그는 민호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피에르는 자신의 결정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은주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한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이었지만 그 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 그는 그것이 이렇게 끝나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가게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그가 믿기에 충분히 중요한 것이었다. 민호의 끈기, 은주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요리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에르는 가게가 있는 땅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두고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피에르는 민호와 은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가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호, 저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가게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에르는 천천히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의 말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기회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였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의 눈에 망설임이 엿보였다. 민호는 조용히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특히 피에르처럼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잃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요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일군 사람이었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아니요, 저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호는 확고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속에 슬픔을 담아 말했다. 제 가게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장난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가게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해결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민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제스처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고 그 안에 결단력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더 세게 뛰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주의 말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진심, 그리고 그와 가족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은주는 남편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을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존심이 이성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만약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민호와 은주 부부를 바라보며 그들의 거절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은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 때라는 것을. 결국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꽉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안에서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피에르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만 보이지 않는 눈빛을 가졌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피에르. 민호와 은주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사랑, 가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와 요리와의 관계는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그것은 그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몸의 일부였다. 토크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심장 속에 뛰는 맥박이었다. 하나하나의 떡, 젓가락, 그리고 그가 손수 만든 생선은 모두 그가 정성스럽게 가꾼 정신적인 자식들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혼자 힘으로 시작했고 쉬지 않고 일하며 많은 고난을 견뎌왔다. 그리고 지금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신의 가게 운명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호는 가게가 텅 빈 채 홀로 앉아 있었다. 약한 책상, 램프에 불빛이 쌓여 있는 서류 더미 위로 비쳤다. 빚 독촉과 계약서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토크볶이. 이 음식은 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의 몸의 일부였고 그의 심장 속에 끊임없이 뛰는 맥박이었다. 하나하나의 떡, 신선한 생선, 새우, 그 모든 것은 그가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다듬고 보살펴온 정신적인 자식들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민호에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는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양보와 자기 낮추기였다. 그는 마치
마지막 자존심의 껍질을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민호는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가게 운명을 바라보며 만약 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을 받으면 그는 과연 여전히 자신일 수 있을까? 그동안의 세월에서 뭔가를 여전히 지킬 수 있을까? 민호는 은주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가 모든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힘든 순간마다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피에르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민호는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그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다. 은주는 민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결단력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가 항상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때때로 삶은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해. 이런 기회는 우리가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회야. 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깊게 감겼고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은주는 그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계속된 고독한 싸움 끝에 자신이 무력하고 흔들린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 감정은 불편하고 낯설었다. 그러나 은주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평생 싸워왔고 모든 힘을 다해 싸웠지만 항상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었다. 때로는 멈추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다. 그때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이 선택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요리, 토크볶이, 그리고 가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토크볶이 가게를 다시 건설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호와 은주는 그 마음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피에르는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지만 민호에게 가게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의 열정이 담긴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다. 각 의자, 각 테이블, 모든 작은 디테일은 그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갈고 닦아온 기억과 정성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피에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다시 만드는 일은 민호에게 큰 도전이었다. 민호는 주방 앞에 서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펴보며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려는 듯 했다. 은주는 그 옆에서 민호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강인함과 신중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불안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을 함께 보았다. 민호는 강한 남자였지만 이 변화들은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 중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가게 리모델링 과정 중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에르가 공간을 개선하거나 디자인을 바꾸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민호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만든 것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민호는 불안해했다. 민호와 피에르 사이의 논쟁은 적지 않았고
때로는 단순해 보였던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 긴장을 일으켰다. 은주는 민호가 유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들, 그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가치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어느 날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완료된 가게에서 민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변화된 공간을 바라보며 그것이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임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주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테이블과 의자들을 손끝으로 스치듯 만져보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표지판 앞에 서서 떡볶이 민요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이름, 그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름이었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의 이름이고 네가 만든 그 음식을 지키는 거야.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외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함께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열고 때로는 변화가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피에르의 지원 덕분에 가게는 서서히 완성되어 갔다. 비록 예전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민호와 은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가게는 점차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토크볶이는 예전과 똑같은 사랑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과 정신이 담겨 있었다. 가족은 길고 어려운 여정을 마친 후 끝내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예전처럼 떠들썩하지 않았다. 더 이상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다. 몇 개의 테이블과 간단한 주방만 남았다. 하지만 민호와 은주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수년간 지켜온 토크볶이 민호라는 이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토크볶이는 여전히 예전처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떡, 매운 소스 한 숟갈, 새우 하나하나 모두 민호가 정성껏 준비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각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에게 이 음식의 본질과 민호가 평생을 바쳐온 요리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 비록 가게는 한적한 거리에 남은 작은 구석으로 변했지만 그들이 각 음식에 담은 열정과 진심은 가게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이 아닌 정신적인 회복이었다. 과거와 현재, 아픈 기억과 밝은 희망이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 가게는 작아졌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큰 응원을 받았다. 옛 단골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은 그 음식에서 진심과 정성을 느꼈다. 화려함도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느낌, 소박함, 그리고 영혼이 담긴 음식을 만날 수 있었다. 매일 지나갈수록 민호와 은주는 비록 가게는 작아졌지만 그들의 진심과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손님이 충분한지 걱정하지 않았다. 오는 손님마다 그들이 만든 음식에서 진정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과거의 힘든 시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의 절망감, 가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한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탱할 힘이 없었을 때의 그 기분을 그는 결코 잊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가게를 다시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잃어버린 것은 전부가 아니었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믿음, 직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아있는 단골들로부터 받은 존경이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지나가고 대신 더 밝은 날들이 다가왔다. 이제 한 끼 한 끼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은주는 민호가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 전의 고집스러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아마도 민호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하는 중에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요리에서 자신을 되찾았다. 날이 지나면서 토크볶이 민호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지만 진실하고 소박하며 따뜻한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매번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민호에게는 삶의 일부였고 그가 쌓아온 믿음과 끈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바로 열정과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쇼타가 서울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쫓아가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토크볶이 가게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떠났다. 새로 시작한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빈 공간이 있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족을 떠나 살아가는 동안 그는 더욱 그리움과 결핍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는 피에르가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피에르는 그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이겨낸 사람으로 그 글에서는 민호와 그의 토크볶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피에르는 민호의 끈기와 요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게를 지켜온 이야기를 전했다. 그 글을 다 읽은 쇼타는 문득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꿈을 쫓아 자신만의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가 평생 바쳐온 가치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일을 간과해왔다. 민호가 자신의 삶을 바쳐 지킨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정이었고 그의 영혼의 일부였다. 쇼타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만든 요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쇼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일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그가 놓친 것들을 배우고 싶었다. 토크볶이 가게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여줄까? 그는 과연 아버지와 가족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민호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토크볶이의 익숙한 향기가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는 손이 피곤하고 정신도 지쳤지만 여전히 그가 매일 해오던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쇼타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채 민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곧바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 뭔가 낯선 느낌이 들어 손을 멈추었다. 민호는 돌아서서 쇼타를 보았다. 이제 쇼타는 예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과 어색한 표정에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쇼타는 천천히 들어와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다가갔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한 가지를 하고 싶었다. 부모님께 사과하고 가게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가족을 떠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쌓아온 직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그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3년 동안 만나지 않았고 3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 간의 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의 웃음을 다시 보게 될까? 민호는 조용히 쇼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부드러움이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매일의 식사, 하나하나의 요리, 그 모든 것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아들에게 바친 사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쇼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눈 속에서 후회가 서서히 결단력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이 기회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온 일을 함께하고 싶었다. 결국 민호의 가족은 토크볶이 가게를 다시 되찾은 것만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다. 쇼타는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배우며 하나하나의 일을, 요리법, 재료와 양념을 익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쇼타는 아버지가 요리에 바친 사랑과 그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게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사랑과 인내로 지어진 작은 가게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민호 가족이 자신들을 다시 찾고 스스로의 힘과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토크볶이 민호 가게가 다시 문을 연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힘든 시간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민호 가족은 여전히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고 있었다. 가게의 회복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후폭풍 속에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민호는 결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방 뒤에서 떡 하나하나, 젓가락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마치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끈기와 결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돌봐야 했다. 아들 쇼타는 요리사의 길을 따라갔지만 때때로 그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진정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부자 관계는 항상 평온하지 않았고 때로는 논쟁이 있었고 때로는 긴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민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귀중한 교훈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민호 가족은 단지 가게를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한때 갈라졌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민호는 끈기가 요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 가족이 걸어온 길, 매일 만들어내는 토크볶이는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과거와 가족,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민호는 이제 요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용서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그 교훈을 쇼타와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삶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충분히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길 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또한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변화와 영감을 나누어 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